안녕하세요. 언의 세크토크입니다. 최근 ESPN에서 2025 NBA 선수 탑 100을 뽑았길래 킹스 선수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0위에 뽑힌 더마 드로잔 선수입니다. 지난 3월 자신의 시그니처인 미드레인지로 NBA 통산 25,000점을 달성한 역대 27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16년차 베테랑인 더마 드로잔 선수는 지난 시즌 킹스에서 첫 시즌을 보냈는데요. 저번 시즌 킹스가 여러모로 흔들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기 밥값을 해준 몇 안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36살의 나이로 지난 시즌 킹스에서 77경기나 소화했고요. 22.2득점으로 리그 전체 21위,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은 스탯들과 비교해서 ESPN 랭킹은 35계단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ESPN이 밝힌 바로는 드로잔은 변함없는 높은 효율성과 내구성을 보여줬지만 수비에서의 물음표와 둥로들의 지원 부족으로 토론토 시절 이후로는 큰 무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로잔은 실제로 2019년 이후에 5번의 플레이오프 경기밖에 치르지 못했을 정도로 플레이오프에서 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단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매경기 평균 20점 이상을 기복 없이 넣어주는 클러치 플레이어를 온예카 오콩우, 투마니 카마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아래 두었다는 사실은 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72위에 뽑힌 잭 라빈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팍스와의 트레이드로 킹스로 둥지를 옮긴 잭 라빈 선수는 지난 시즌 팀의 성적과는 별개로 큰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시즌 총 74경기에 나와서 23.3득점을 뽑아내면서 팀 내 1위, 그리고 리그 19위라는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외곽에서 44.6%라는 높은 효율을 자랑하면서 지난 시즌 요키치, 듀란트, 카렌서니 타운스에 이어 20득점과 야투율 50%, 그리고 3점 야투율 4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눈에 띄게 상승한 득점력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ESPN 랭킹은 2계단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ESPN이 밝힌 바에 따르면 라빈이 건강한 최고의 컨디션일 때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비에서의 단점과 부상 이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드로잔과 마찬가지로 공격에서의 퍼포먼스에 비해 확실히 아쉬운 수비력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23.3득점을 특히 3점을 7.2개 시도하면서 44.6%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는데 저번 순위에 비해서 2계단 올라간 건 확실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은 킹스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34위로 랭크된 도만타스 사보니스 선수입니다. 공교롭게도 팀 동료였던 팍스와 붙어있네요. 지난 시즌 벌써 킹스에서 세 번째 풀시즌을 보냈는데요. 지난 시즌 사보니스는 평소에 비해선 많은 결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번 시즌 70경기에 출장하면서 19.1득점 그리고 13.9 리바운드로 3년 연속 리그 최다 리바운드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리바운드 시즌 평균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3-24 시즌보다 줄긴 했지만 아직도 평균 6어시스트라는 센터로서는 상당히 많은 어시스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보니스보다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한 센터는 요키치 뿐이었습니다.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5계단 낮아진 순위에 대해서는 ESPN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 6년간 최소 평균 18.5점 이상을 책임져주고 지난 시즌 3점 슛에서도 조금씩 발전을 이뤄낸 모습을 보여준 사보니스지만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없는 그의 림 프로텍팅 능력과 온볼 상황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온볼 선호 선수들과 함께 뛰어야 하는 킹스의 이상한 조합이 킹스를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으로 이끌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앞서 나온 선수들과 동일한 수비 문제와 온볼 선호 성향 선수들의 시너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모두가 알고 있는 킹스의 문제점들이죠. 저는 앞서 나온 선수들과는 다르게 34위라는 사보니스 순위에 만족합니다. 사보니스가 수비 쪽에서의 단점이 워낙 확실해서 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순위에 들지 못한 킹스 선수 2명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말릭 몽크입니다. 지난 시즌 도중 팍스가 이탈하게 되면서 선발로도 많은 경기를 출장했던 몽크 선수인데요. 저번 순위에서는 65위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뽑힌 것에 반해 이번 시즌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평균 5분가량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으면서 득점 볼륨과 어시스트는 증가했지만 3점 슛이 32%대에 머물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96위에 선정된 니켈 알렉산더 워커 선수와 99위에 선정된 스테픈 캐슬 선수와 비교하면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었던 몽크 선수가
배기에 누락된 이유는 전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비죠. 몽크가 17.2득점과 5.6어시라는 준수한 스탯을 기록했음에도 이 두 선수는 몽크 선수보다 아주 월등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를 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두 선수와 몽크의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몽크가 22-23 시즌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면 충분히 다시 순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키건 머레이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벌써 네 번째 NBA 시즌을 준비하는 머레이는 킹스 라인업에서 수비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몇 안되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20-23 시즌 엄청난 3점슛 능력을 보여주면서 루키 3점슛 성공 개수 1위를 갈아치우기도 했던 머레이는 그때 이후로 점점 성적이 내려와 저번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데뷔 시즌과 비교하면 3점슛 성공률이 무려 7%가량 하락하면서 볼륨과 효율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비에서는 상대 에이스를 전담하는 등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머레이에게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정교한 3점슛이죠. 이번 시즌 3점슛 성공률을 40%대로 다시 끌어올린다면 저는 분명히 다시 순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ESPN의 탑 100에 든 킹스 선수들과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한 킹스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몇 선수들은 순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선발진 중 3명이 모두 수비에 대해서 지적받던 것을 보고 킹스의 수비에 대한 걱정이 또다시 들기도 하네요. 팀의 순위가 낮으면 전문가들은 당연히 선수에게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제발 전문가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더 높은 순위를 책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ESPN이 발표한 킹스 선수들의 순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언의 세크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